오늘 내용은 되게 복잡합니다. 포스코 케미컬 이야기도 해야 되고, 에코 프로비엠 이야기도 해야 되고, 이 둘 간의 관계 이야기도 좀 해야 돼요. 그리고 그 연도 자체가 당장 이번 연도, 내년이 아니라 프레임이 2024년과 5년도, 그리고 2030년까지 좀 늘려서 봐야 됩니다. 아마 제가 최근에 올렸던 영상 중에서는 가장 깊게 들어가지 않을까 싶어요. 최대한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드릴 테니까 일단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인 배경은 이 리튬 가격이 지금 비싸답니다. 비싸요. 지금 귀합니다. 리튬이. 물론 요게 예전에 한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터지면서 전 세계 원자재 시장 폭등했을 때 영향도 조금 있어요. 근데 그게 요 정도밖에 안 됩니다. 사실 리튬은 그러한 어떤 국가 리스크 혹은 뭐 분쟁 리스크에 의한 불확실성으로 올라갔다라기보다는 그냥 근본적으로 얘를 필요로 하는 수요자가 많아졌고 그거에 비해서 공급을 대줄 수 있는 물량 자체는 크게 증가하지 못했다는 점이 가격을 올린 겁니다. 원래 수요는 많아지는데 공급이 적거나 이걸 못 따라가주면 가격 갭은 올라가잖아요. 그 모습이 여기서 보입니다. 그래서 2020년부터 리튬 가격이 엄청 오르기 시작해서 21년도까지는 좀 완만하게 올랐습니다. 많이 안 올랐어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요게 한 3, 40%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21년도부터 해가지고 이건 중국 위안단인데 10만부터 50만이니까 지금 5배 올랐습니다. 이게 말이 5배지. 물론 현물 가격이 아니라 선물 가격인데 5배입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거, 그냥 리튬만 보고 알 수 있는 거는 확실히 코로나 터지기 이전과 이후로 전기차 시장은 많이 다르다. 이전에도 전기차 시장이 유망하다라는 건 있었죠. 근데 이때 저는 그냥 불이 붙었다고 생각을 해요. 코로나 터지고 나서 전기차 시장 막 뜨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최근에 전기차 시장을 휘어잡고 있는 건 테슬라죠. 뭐 트렌드 세터니까요. 테슬라긴 한데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20년도부터 21년도 요 사이쯤에 가면 애플카 만든다 무슨 온갖 대기업들 다 전기차 한다라고 난리를 피웠었습니다. 이게 대사가 될 거라고 이전부터 예측은 해왔지만 당장 이게 막 갑자기 불이 붙기 시작하니까 여러 대기업에서 전기차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그 하단 밸브에 있는 뭐 2차 전지 기업들, 양극재 기업들, 재 기업들 막 나서서 경쟁을 하다 보니까 이 원자재 시장이 특히나 리튬과 코발트 이런 시장들이 가격이 급등을 한 거죠. 그래서 여튼 지금의 리튬 가격을 보면 20년도에 비해 가지고 분명히 수요가 많고 공급을 대줄 수 있는 거는 당장 이게 리튬이 어디서 판다고 나오는 게 아니라 재련돼야 되기 때문에 어렵기 때문에 수요를 공급이 못 따라가줘서다. 근데 그거에 비하면 정말 실수요에 비하면은 좀 과한 가격 상승은 맞으나 이게 그렇다고 해가지고 막 급락해가지고 싸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게 실수는 아니지만 지금 사람들이 많은 욕심을 내고 가격이 올랐다라고 보긴 하지만 실제로 요게 요 정도 가격대에서 균형 가격이 설정이 돼도 할 말이 없습니다. 왜냐면 전기차 배터리 만드는데 리튬을 빼고 나서는 사실 만들 수가 없고. 근데 이 중요한 거를 제 이전 영상에서도 말했지만 포스코 케미컬, 그러니까 포스코 홀딩스에서 2018년도에 아르헨티나에 있는 염호를 인수를 합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그 당시엔 리튬 가격 그렇게 오르지 않았어요. 2018년도로 돌아가 보면 그 당시에 전기차 별 관심 없었습니다. 되게 유망한 거 알고 그때 당시에 전기차 뭐 수소 수소 관련된 뭐 선박 이런 내용들 나오고 자율주행 내용 나왔는데 사실 본격적으로 시장에 들어오기 시작한 건 이때잖아요. 관심이 크게 받기 시작. 이때 사람들이 그리고 시장이 관심을 갖기 전에 미리 그 호수를 가지고 있었던. 저는 이게 엄청난 선견지명이라고 봐요. 요때 그 호수를 인수하는 거랑 지금 인수하는 거랑 제가 봤을 때는 인수비용 해도 4배는 차이 날 것 같아요. 그만큼의 가치를 지금 인정받고 있으니까. 얘네가 이걸 미리 선정을 해놨고 포스코 홀딩스에서 이거를 파가지고 24년도 당장 2024년도 하반기까지 준공 다 끝내고 공장 딱 준비해놓고 25년도부터 11만 톤, 23년, 2030년부터 22만 톤. 지금은 이것보다 더 추정치가 늘었어요. 얘네가 이 기사가 나왔던 게 21년도 말이거든요. 최근에 가서 탐사를 했더니 더 많은 매장량이 있다는 걸 확인을 했고 그 매장량보다 더 중요한 건 수율이죠. 100만 톤이 있어도 이거를 잘 뽑아낼 수 있는가가 관건이잖아요. 그 수율 자체에 대한 노력도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정하고 있는 매장량보다 더 많이 25년도에 나올 수도 있고요.
그리고 거기서 뽑아낼 수 있는 수율 자체도 많이 증가할 거기 때문에 요거 자체로만 보면 진짜 포스코는 대박 터진 겁니다. 근데 재밌는 건 최근 주가 움직이는 거 봤을 테지만 포스코 케미컬이랑 홀딩스 중에 포스코 케미컬이 더 오르고 있습니다. 이미 정고 근처까지 다 왔어요. 홀딩스는 아직 그 정도는 안 올랐죠. 근데 음, 얘가 포스코 케미컬이 더 수혜를 볼 수밖에 없는 거는 홀딩스가 일은 홀딩스가 다예요. 그러니까 홀딩스가 그러니까 포스코 쪽에서 이 염호 파가지고 다 개고생을 합니다. 근데 결국에 그거 가지고 돈을 벌 사람은 포스코 케미컬인 거죠. 어차피 같은 식구가 일을 하는 거니까. 포스코 입장에서는 그거가 그건데 주주 입장에서 홀딩스를 가지고 있는 사람과 케미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표정을 딱 봤을 때는 케미컬이 더 행복하겠죠. 여튼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합니다. 저는 지금 포스코 주주가 아니고 에코 프로비엠을 더 좋아하긴 해요. 그런 개인적인 어떤 감정을 배제해놓고 보면 포스코가 지금 대박 터진 거 맞아요. 정말 소름 끼치는 타점입니다. 이때 산 거니까요. 그래서 호재는 많은데 제가 오늘 제 기사를 좀 보다가 봤었던 제목이 좀 자극적이어서 봤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제목만 보면 되게 너무 자극적이어가지고 읽고 싶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목만 딱 보면 포스코 주주 입장에서는 되게 좋은데 에코프로비움 주주 입장은 좀 서운할 수 있고 근데 제목과는 좀 별개로 내용은 괜찮습니다. 내용은 그렇게 막 헛된 내용은 없어요. 그러니까 몇 가지 사실이 있는 거는 이번에 에코프로비엠이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로 타격을 입을 거라는 전망도 있어요. 근데 결국에 이 인플레이션 감축법이요. 바이든이 지금 하고 있는 게 뭐냐면 미국 내에서 뭘 하든 아니면 뭐 미국 기업가 뭘 하든 일단 우리랑 좀 같이 놀자인 겁니다. 근데 이게 꼭 우리랑만 놀아야 돼가 아니라 웬만하면 중국이랑 놀지 마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좀 양상이 다른 게 뭐냐면 트럼프 때 보면 트럼프는 그냥 비행기 타고 가가지고 중국에다 쏴댔어요. 그냥 2018년도, 17년도, 18년도, 19년도 이때 보면 미중 무역 전쟁이 굉장히 큰 키워드였습니다. 지금이야 뭐 인플레이션 얘기를 하는데 그 시기쯤 2018년도 시기쯤에 매매를 하셨던 분들은 알겠지만 트럼프가 허건날 싸워가지고 미중 무역 전쟁 나오고 히토리오 가격 막 뛰어대고 막 관세 때려넣고 막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좀 직설적으로 협상을 하려 했던 협상도 아니었죠. 직설적으로 갔는데 바이든 같은 경우는 바이든 행정부 자체는 그런 양상이 아니더라고요. 돌려까요. 그러니까 트럼프는 그냥 대놓고 가서 맞짱을 떴다면 바이든은 왕따 시키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게 IRA가 큰 틀에서 보면 되게 막 엄청 돈 써줄 것 같고 우대해 주는 것 같고 그런데 실상을 들여다보면 사실상 그냥 중국 왕따 시키자 이런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으로서는 현재로서는 에코프로비엠이 중국산 리튬에 굉장히 의존을 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이 부분은 타격을 입을 수도 있다 라는 전망이 있는 건 과거부터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에코프로비엠은 그런 의존도를 좀 줄이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그 맥락에 향후 상장하게 될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있어요. 그리고 아까 제목과 좀 연관이 있는 실질적인 어떤 내용 관련된 거는 포드가 SK온이나 에코프로비엠 전기차 공급만 형성하고 있고 지금으로선 SK온이 배터리를 그리고 에코프롬의 양극재를 포드에 공급하는 구조예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포스코 케미컬이 들어오게 되면 에코프로비엠의 자리가 좀 뺏기는 게 아닌가 라는 우려가 적지 않다라고 합니다. 이건 맞는 말이죠. 제가 앞서 말했던 미국이 중국을 은근 왕따시키려고 한다. 그 배경에는 미국은 미국 혹은 미국과 자유무역 협정을 맺은 국가에서 조달한 광물을 40% 이상 적용한 배터리를 탑재해야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이게 뭐냐면 미국이 꼭 우리랑 해도 되고 우리 테두리 안에 있는 사람들이랑만 같이 협업해라. 이거. 그러니까 에코프로그램이 앞으로 계속 높은 중국 의존도를 가져간다면 이 경쟁상에서 IRA가 본격적으로 도입된다 했을 때 피해를 입을 수 있는 거 맞죠? 지금 그걸 노력하고 있는 거예요. 일단 여기까지 팩트를 정리를 하자면 포스코 케미컬은 포스코가 2018년도에 미리 그 호수를 선점해 놓은 거는 굉장히 큰 호재이고 저는 이건 단발성 재료는 아니라 봐요. 단발성 재료가 아닌 만큼 당장의 그 영향권으로 수익이 직결되는 상황도 아닙니다. 24년도, 25년도는 지나야지 이게 좀 직격으로 수익으로 연결이 될 텐데 이 상황에서 보면 에코프로비엠이랑 같이 그 시장 파이를 나눠 먹는 상황이고
어떻게 보면 경쟁자가 맞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지금 포드가 지금 원하고 있는 그 생산량이 있잖아요. 얘네는 이걸 계속 앞으로 증가를 시킬 계획입니다. 그래서 원래 기존에 하고 있었던 내연기관차에 있는 어떤 사업 비중을 많이 줄였고요. 그 해당 인사들도 직원들도 많이 해고를 한 상태예요. 이게 지금 2년째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얘네가 전기차 쪽에 더 집중을 하기 위해서 막 어떤 노력들을 하고 있고, 지금 이 원하는 물량들과 향후 1년, 2년 더 많은 양들을 원할 겁니다. 근데 이게 당장 에코프로비에만 의존해가지고 납품을 받을 수는 없어요, 양극재를. 그러다 보니까 포스코 케미컬이 같이 할 수는 있겠죠. 그래서 저는 시장 파이가 뺏긴다라기보다는요, 같이 들어가서 이 사업을 진행한다는 맥락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100만큼의 포드가 일거리를 줘요. 그럼 에코프로비엠이 지금 예를 들어서 40% 정도 하고 있다 생각합시다. 이 전체 파이가 동일하게 유지가 된다면 나중에 에코프로비엠은 40이 아니라 38이 되고, 포스코 케미컬은 2가 되고, 나중에 뭐 35 되고 5 되고, 이렇게 해가지고 비중이 줄어들고 수익이 줄어드는 상황을 염려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그 구조가 아니라, 그거는 포스코 케미컬이나 에코프로비엠 입장만 본 거예요. 포드 자체도 생산량을 늘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엄청 파격적으로 늘리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커져가는 생산 목표치에서 에코프로비엠도 똑같이 늘어나가고, 포스코 케미컬도 가져가고.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사실은, 포스코 케미컬이 없다면 이 늘려가는 만큼 에코프로비엠이 더 먹을 건 맞죠. 분명히 좀 불편한 관계긴 해요, 서로. 그리고 에코프로비엠이랑 포스코 케미컬 중에 하나만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 서로 약간 그렇게 친할 수가 없는 관계를 맞습니다. 같이 경쟁자긴 하니까 같은 팀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되게 애매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포스코 케미컬이 이 체인 안에 들어온다는 것 자체는 불편하기도 하면서, 에코프로비엠이 중국에 대한 어떤 의존도만 낮춘다면, 이것보다 더 걱정해야 되는 건 지금으로서는 IRA다, 인플레이션 감축법. 이거의 견제를 받지 않게끔 피해가는 게 더 중요하지, 지금으로서는 포드발 어떤 수급이 좀 줄어들지 않을까. 이거는 좀 그 다음 문제인 것 같아요. 시기상으로도 당장 부딪혀 있는 문제가 아니라 24년도, 최소 24년도, 25년도는 돼야지 영향권 안으로 들어오고요. 지금 더 중요한 건 당장 IRA죠. 중간선거 끝나고 나서 얘네가 어떤 식으로 개정안을 발표할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먼저 중요한 거는, 에코프로비엠 주주분들 입장에서 IRA가 조금 더 먼저 볼 수 있는 이벤트고요. 더 신경 써야 되고, 요 경쟁 양상에 대한 내용들은 당장 영향권이 24년도에서 25년도에 온다. 그리고 이마저도 지금 당장 포드가 전부가 아니다, 에코프로비엠. 그래서 나눠 먹어도 크게 상관없을 만큼 다른 거래처들을 확보할 수도 있는 거고요.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여튼 내용을 요약을 하자면요. 결국에는 이 영상을 찍게 된 것도 그 기사를 보고 나서 찍게 되었던 건데, 기사 내용이 잘못된 건 없습니다. 근데 조금 더 약간 뭐라 해야 되죠? 편향되어 있는 기사인 것 같긴 해요. 근데 한 가지 팩트는, 저는 포스코가 이번에 큰 건을 물어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포스코 케미컬도 요거로 큰 수혜를 입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당장 쾅 터지는 어떤 호재가 아니라, 잔잔하게 회사의 어떤 내실을 다져가는, 25년도까지 쭉 다져가는 그런 중요한 공시가 나왔던 거. 포스코 케미칼 큰 수혜 볼 것도 맞고, 인정합니다. 좋은 상황이에요. 근데 에코프로비엠이 얘랑 같이 포도의 어떤 밥상을 나눠 먹는 거, 불평한 상황을 맞긴 한데, 그거에 맞춰서 포도도 같이 양상량을 늘려간다. 그러기 때문에 과연 에코프로비엠이 지금 누리고 있는 그 포드발 수익들이 향후 포스코 케미컬한테 뺏겨가지고 줄어들까? 이건 아닐 겁니다. 그냥 같이 같은 고객사가 된다 라는 개념으로 받아들이는 게 그래도 중심이 맞는 의견인 것 같고요. 세 번째, 결국에 이 관계가 이루어진 게 된 게 리튬이 귀하기 때문이죠. 원자재, 그러니까 리튬이랑 이런 기타 원자재들이 지금 전기차 배터리 만드는데 원가율이 40%가 넘어요.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이게 비싸지면 비싸질수록 남겨낼 수 있는 마진이 줄어드는 건데, 이 가격이 갑자기 떨어지긴 좀 어려울 것 같다. 당분간 이런 높은 가격대를 유지할 거긴 한데, 향후 더 증가할 수도 있는 거죠. 전기차 시장이 더 커져가고 수요자가 많아지고, 그거에 비하면 공급자가 없었을 때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봤을 때, 음, 그렇게 엄청 걱정되는 이슈는 당장 이 포드와 관련 있는 포스코 케미칼과 에코 프로비엠의 관계라기보다는 당장 전기차 시장 전반적으로 중요한 IRA가 되게 중요한 것 같다. 그래서 저는 요 이벤트에 집중을 하고 있는 편이고, 최근에 뭐 포드 관련된 기사가 떴을 때 그닥 그렇게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그래서 댓글로도 저는 그닥 와닿지 않는다라고 표현을 했던 거는 사실 이게 지금 당장 중요한 게 아닌 거거든요. 이게 더 큰 이벤트이고 요거를 잘 넘기면 사실 포드랑 어떻게 되든 말든 간에 수월하게 넘어갈 수 있는 문제들이 많다. 그리고 다 좋았는데 기사 속에서 마지막에 나왔던 내용 물론 팩트긴 해요. 뭐 집행유예 선고된 거 맞고요. 부당이익을 챙겼다. 그래서 이 혐의 때문에 집행유예가 된 건데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서 제 영상 연초에 찍은 거 있겠지만 사실 저는 이게 미공개 정보가 맞나 싶기도 한 게 2년 전에 있었던 일을 이제 와서 좀 이런 생각이 있긴 해요. 여튼 뭐 요런 리스크가 있는 거는 팩트입니다. 에코프로비엔 주주분들 다 인정할 거예요. 회사가 굉장히 돈도 잘 벌고 사업성 좋은데 이 경영진들이 마음에 들어서 사는 게 아닌 거고 회사가 좋기 때문에 사는 거지. 요건 다 아는 내용이죠. 근데 이게 좀 모순인 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비는 다 받아왔어요. 심지어 유상증자 다 진행했고 유상증자 무상증자 다 진행했고 앞으로 돈이 더 필요할 건데 저는 그래서 내년 한 여름쯤에 한 번 더 자금 조달을 제 3자 배정 혹은 뭐 큰 규모로 돈을 빌려올 거라고 좀 보거든요. 지금 계획하고 있는 일에 비해서 자금은 좀 모자랍니다. 그래서 자금 조달을 한 번 더 할 수 있는 시기가 내년에 올 것 같아요. 내년 상반기에서 하반기 넘어갈 때쯤 혹은 뭐 상반기쯤 중요할 것 같고 오늘은 내용이 너무 많기 때문에 추후에 다뤄야 될 것 같은데 이 관계 속에서 지금 포스코 케미컬은 뒤에 포스코 홀딩스를 들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백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에코 프로비엔 같은 경우에는 백이라기보다는 약간 좀 백오피스에서 지원하는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있습니다. 얘가 빠르면 2023년 4년도에 IPO를 통해 상장을 할 것 같은데 에코프로도 그 뒷준비가 그쪽 분야에선 돼 있기 때문에 저는 결국엔 22년도 올해 얼마 안 남았죠. 당장 22년도, 23년도의 경쟁이 아니라 둘 간에 어떤 경쟁 심리가 붙은 건 맞는 것 같은데 이게 당장 22년도, 23년도 1, 2년 안에 있을 경쟁이 아니라 24년도와 25년도에 본격적인 포스코 케미컬과 에코프로비엔 간의 경쟁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이거 보는 게 정말 재밌을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오늘의 영상 여기까지고요. 최대한 쉽게 설명을 하고 싶었고 내용을 잘 정리를 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이 내용 자체가 너무 난해하기 때문에 좀 장황하게 말을 하긴 했습니다. 오늘의 영상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도 조금 더 신박한 내용들이 있으면 가져오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